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M&A 투자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창헌 회장입니다. M&A 분야는 앞으로 그 시장 그리고 기업의 성장 발전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커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M&A 활성화 전략의 한 방안으로 한국 M&A 거래소라는 조직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M&A 거래소는 그동안 많은 M&A 부티크들이 M&A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는데, 이 한국 M&A 거래소가 앞으로 그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M&A 정보를 통합해서 M&A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국내만이 아니고 해외와의 해외 M&A까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M&A 과정 들으시는 분들은 이 M&A 과정을 통해서 지식과 또 경험,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면서도 동시에 한국 M&A 거래소에 파트너로 참여를 하셔서 직접 그 M&A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온라인 교육이긴 합니다만은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또 실제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국 M&A 투자협회와 한국 M&A 거래소에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M&A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 M&A 정보를 가지고 직접 M&A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M&A 거래사입니다. 우리 한국 M&A 투자협회와 한국 M&A 거래소는 이 거래사라는 자격증을 실제로 발급을 합니다. 단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데요. 이 자격증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취업을 하신다든지 또 일하시는 데 큰 보탬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온라인에 졸업을 하시고 보충 교육을 오프라인에서 하루 정도 더 받으신 후에 시험에 합격하시면 저희가 자격증을 발급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협회 또는 거래소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M&A 개요 및 프로세스를 첫 시간, 두째 시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M&A는 최고의 기업 성장 전략이다. 또 M&A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조직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M&A 없이 우리 기업이 인류 기업으로 발전했다, 글로벌 기업으로 커갔다, 경쟁력을 최고로 높였다, 이런 얘기는 하시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M&A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됐다, 또 경쟁력을 최고화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M&A 개요 및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강의하는 순서는 현황과 추세, 그리고 한미 간의 M&A 문화, 또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M&A 프로세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에 대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합병 M&A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첫 번째 강의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M&A 하면은 어떻습니까? Merger and
acquisition. 그래서 합병, 인수. 우리말로는 보통 인수, 합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인수라는 거는 기업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사겠다는 의미죠.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이 기업을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사고 파는 이제 매매의 형태를 인수라고 그러는데 주로 M&A 과정에서 한 80%대가 이 인수에 해당이 된다. 즉 양도 양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병은 두 개 이상의 조직이 합쳐서 하나의 조직으로 바뀌는 겁니다.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 합병이라는 의미가 M&A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양도 양수 또 기업을 인수하고 기업을 매도하고 이런 과정을 M&A 과정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합병을 하더라도 기업을 인수한 후에 합병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인수라는 과정이 대부분의 M&A 과정에서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인수한 후에 합병을 하기 때문에 인수합병이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M&A 현황 및 추세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무지하게 큽니다. 이 그래프는 개인으로 봤을 때 인간의 성장 곡선이 됩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를 거쳐서 쇠퇴해가는 인간 라이프 사이클의 형태가 되겠죠. 바로 이 기준이 바로 이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기준이라고 한 사이트.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기업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업의 성장 사이클이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립을 해서 점점 커지고 성장 과정을 거쳐서 이 성숙기 과정을 거치고 이어서 쇠퇴기로 들어가죠. 물론 이제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더 커지기도 하고 더 멀리 갈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모멘텀을 주는 과정이 M&A입니다. M&A를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단순히 M&A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기업을 사고 팔고 또 합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맞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하는가? 전략적 측면으로 보면 아주 엄청난 많은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기업 M&A 없이 최고의 기업으로 갈 수 있다. 현재 사회에서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특히 국내를 보던 해외를 보던 지금 1, 2, 3위, 4위, 10위, 100위, 200위, 1000위까지를 봐도 그중에 M&A를 하나도 안 한 기업이 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M&A만 해서 컸다 하는 기업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경쟁력 측면, 기업의 성장 전략적으로 이제는 M&A는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기본 그 틀인데 이 기본 틀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A라는 기업이 만들어져서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해서 이렇게 꺾어지죠. 근데 이 기업이 똑같은 기업이에요. 똑같은 대표이사, 똑같은 임직원, 똑같은 전략, 똑같은 자본을 가지고 또 똑같은 아이템과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기업이 M&A를 했어요. 주로 여기서는 이제 인수나 합병 측 M&A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측면의 기업을 내가 M&A를 해오느냐, 인수를 하느냐, 합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곡선이 바로 이 위에 있는 점선 곡선으로 변하느냐, 더 멀리 가는 이 곡선으로 변하느냐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가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IPO가 어려워요. 더 많이 성장이 돼야 되겠다. 이러면 IPO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경쟁력을 높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 이 아이템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3위고 세계적으로는 한 70이 되는데 3위를 2위나 1위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M&A 관련 법률 강의를 맡은 박영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M&A 관련 법률 통해서 다루게 되는 부분들은 M&A가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M&A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M&A와 관련된 법적인 규제는 무엇인지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M&A는 합병, 주식 양수, 자산 양수 혹은 영업 양수도 등을 통칭하는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M&A 자체를 정의한 내용은 없지만 M&A는 이와 같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 회사와 회사를 합병하거나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사오거나 회사 전체의 영업을 가지고 오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M&A 중에서 대표적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이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은 영업 관련 인허가는 그대로 존속하는 상황에서 주식만을 넘겨오는 계약입니다. 예를 든다면 A라는 회사가 있고 그 A라는 회사에서 그 주주가 갑이라는 주주가 있으면 이 갑이 갖고 있는 주식 전부를 을이 다 사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A는 법적으로는 동일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갑이 자신의 주식을 을한테 파는 거니까 대외적인 거래에서는 다 A를 상대로 거래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A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빵을 파는 회사가 A라고 하면 빵을 팔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인허가가 있다면 그거는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변동 없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주주만 바뀌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법적인 외부적인 상태는 전혀 바뀌지 않아서 주식만 사오면서 주인이 바뀌는 형태로 간편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 관련 인허가는 그대로 존속을 하게 되고 다만 단점이 이 갑이라는 주주 입장에서는 A 회사가 갖고 있었던 부채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갑이 이 A 회사를 운영하면서 A 회사가 갖고 있었던 소송상의 문제가 무엇이었었는지 즉 약점이라든가 부채 그리고 소송 위험 같은 것들을 갑은 알 수 있었는데 을 입장에서는 이 A 회사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만 사오게 되면 A랑 거래했었던 다수의 상대방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그냥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대상 회사의 우발 채무나 모든 위험은 고스란히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장점이 주식만 옮겨오게 되면서 인허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A가 갖고 있었던 부채 역시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인허가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간편한 방식이다 보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주식의 양도가 마음대로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주식의 양수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관련 규제를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인수 계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A라는 회사의 경우에 그 주식을 갑이 갖고 있던 주식을 을에게 그냥 넘기는 형태가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면 이 주식 인수 계약은 A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하고 이 발행된 주식을 을이 인수를 해서 A 회사의 지분의 최대 주주가 되는 그래서 경영권을 인수하는 그런 형태의 방식입니다.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주식 인수 방식은 이 PEF 즉 사모투자 전문 회사나 그 다음에 벤처캐피탈에서 흔하게 이루어지는 투자 방법인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결국 을이라는 사람이 A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오는 형태니까 이렇게 사온 주식을 다시 을은 팔아야 되는 엑시트 해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팔기 위해서 가장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형태의 주식이 RCPS라고 해서 전환상환 우선주 형태가 됩니다. 전환상환 우선주라는 것은 회사에게 주식으로 보통주로 전환을 하게 할 수 있고 또 회사가 갖고 있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상환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의 우선주입니다. 즉 투자를 들어갔다가 나중에 회사 보고 네가 이 주식을 사가거나 네가 이 주식을 다시 돈으로 돌려달라라는 그러한 권한을 갖게 하는 주식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주를 인수하는 형태에서는 이 투자 대상 기업의 요 기존의 대표이사로 갑이 어떤 특허 기술을 갖고 있어서 매우 뛰어났는데 갑이 지금 더 많은 펀딩을 받아야 돼서 그 돈을 을이 새로 투자하기 위해서 A가 발행한 RCPS 즉 전환상환 우선주를 인수한다고 하면 나중에 갑 보고 이 갑이 정말로 특허가 제대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갑이 갖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갑이 제대로 경영을 하는지 이렇게 주식 인수 대금을 가지고 새로운 신규 기술을 잘 발굴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통제를 해야만 이 A라는 회사가 잘 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기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를 계속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또 A 회사를 감시하기 위해서 사회이사를 을 입장에서는 선임을 해서 계속 검토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을 입장에서 새로운 회사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 신규로 주식을 인수를 해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 돈을 엑시트해서 자기가 현금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상장 회사가 코스닥 같은 데에 상장을 해서 자신의 돈이 마음대로 일반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엑시트할 수 있게 하는 기업 공개 의무를 그 RCPS 계약, 주식 인수 계약에는 꼭 넣게 됩니다. 이 주식 인수 계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라는 회사에 갑의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을이 그 돈을 대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이 A 회사가 나중에 상장이 돼서 이 A 회사에 갖고 있었던 을의 주식을 마음대로 파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팔지 못하고 상장이 실패를 하거나 했을 때 을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주식을 다른 데다가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을이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을 어디에 팔 수 있느냐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들이 투자자의 매도 참여권이나 공동매도 청구권, 상환권과 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 갖고 있었던 주식이 있으면 갑이 갖고 있던 주식을 가지고 갑이 이거를 새로운 병이라는 데에다가 팔고 그러한 기회를 을이 알게 되면 을이 내 주식도 사가라 라는 것이 투자자의 매도 참여권이고요. 갑이 갖고 있는 주식도 다 포함해서 내가 이번에 병한테 새로 주식을 팔려고 하니 네 주식도 같이 팔겠다라는 게 공동매도 청구권이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너가 다 사가라 라는 풋옵션 같은 조항을 넣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매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대주주의 기존 경영진이 갖고 있던 주식도 함께 팔게 하거나 아니면 대주주 보고 그 주식을 사가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들에서의 권리가 들어가는 이유는 을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기가 기업 공개해가지고 주식을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팔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는 그러한 엑시트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식 인수 계약이나 주식 매매 계약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자기가 갖고 있던 투자한 지분을 어떻게 회수해 오는가 그 부분이 계약서에서 상당히 잘 작성이 되어야 되고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업 양도 계약이 있습니다. 영업 양도 계약은 A라는 회사가 갖고 있었던 빵과 관련된 영업이 있다면 빵과 관련된 영업 전체를 B라는 회사가 영업만 사오는 겁니다. 이 영업이 되려고 하면 영업이라는 것은 결국 인적